자, 제 10장. 요가는 것 같네. 제 10장. 병역 의무의 종료입니다. 법 제 71조. 입영 의무 등의 감면입니다. 1항.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확인신체 검사, 현역병의 입영 또는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의 소집 의무는 몇 세부터 면제됩니까? 36세입니다. 날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짜란다. 나이. 숫자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36세부터 면제가 되며 면제된 사람은 가로 나중에 읽을게요. 어디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 근데 가로 대체복무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입니다. 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역종은 뭐죠? 대체역이잖아요. 대체역은 다른 역종으로 갈 수가 없을 분들은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유지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시근로역 편입에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제외되는 겁니다. 됐죠? 네. 대체복무원 소집 의무가 면제를 안 시켜준다는 게 아니고, 네,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여기에 제외된다는 그 뜻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세? 38세입니다. 37세 아니에요. 38세부터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 가지고 또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병판, 재병판, 확인신체 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1의 2, 23조 제 4, 제1항에 따라 승성근무 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쭉 보면은 기피, 그 다음에 편입이 취소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2호 75회 때 나왔을 거예요. 33조의 10 제4항 자, 요거 3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예술채용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게 3호부터 7호까지를 외울 필요가 외우는 게 아니고 1호, 2호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국외 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래갖고 귀국 허가 약속된 기간에 귀국 아니하고 그거 갖고 좀 잘못한 그런 사람들 예체요원 중에서 예체요원의 이제 코드로 얘기할게 출첵기기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은 38세부터 면제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데 얘네들은 40세입니다. 40세. 그래서 여기 1호, 2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38세가 아니고 몇 세? 40세부터 면제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3호 관련 조항에 따라서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마찬가지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4호 41조 제1항에 따라 전산요원에 마찬가지 편입이 취소된 사람들. 4의 2 자, 이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체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자, 요거는 자 보세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면은 역종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거예요. 그럼 다른 역종으로 맞죠?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됐어요. 이 말은 즉 대체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대체역이 아니니까. 예. 대체역이 아니고 다른 역종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내용, 대체복무원 소집 의무, 요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걔는. 이해가시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5호 58조 제3항에 따른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호 60조 1항 2호의 사유로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입영 등에 연기된 사람. 65조의 2항 또는 65조의 2 제2항 사유로
자, 국외 이주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보충력으로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들. 자, 8호도 잘 보세요. 65조 6항, 65조의 2 제3항에 따라 국외 이주의 어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보충력의 편입 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됐는데 그 처분이 뭐라고 돼 있죠? 취소된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758호는 편입이 되든 그 편입 자체가 취소되든 둘 다 38세 면제입니다. 9호 70조 1항 또는 사망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출체기기. 10호가 출체기까지. 전시특례 그거는 없는 거죠. 여기는 없죠, 당연히. 전시특례 그거니까. 출체기까지. 출체기기 중에서 출체기까지. 코드로 말씀드리면 됐죠? 자, 10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면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력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들킨 거지. 그래서 처분이 취소된 거예요. 11호 국적법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만 기하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기하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적이 상실됐다가 다시 회복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기하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앞에 나왔잖아요. 기하자. 그거 나왔잖아요. 전공주심 그거 할 때 기하자, 수영자, 거기에 명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2호.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었거든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29세 이후, 28세로 나왔거든요. 76회 때.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지청장 포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승소 아닙니다. 패소. 29세, 그 다음에 패소. 이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걸 형사소송으로 바꾸려나? 행정소송? 안 바꿀 것 같은데. 예. 2항. 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에서 몇 세 이상?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항 33조의 10 제4항 1호부터 2호. 자, 앞에 얘기했던 거, 제가 강조했던 거 요거 3호부터 7호 예체 이해가셔요? 1호, 2호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1호, 2호를 여기다가 기술한 겁니다. 1호, 2호 즉 출체기기. 네. 그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기술해놨거든요. 언제까지? 40세입니다. 40세. 1항, 즉 38세 요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너희는 40세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 시험에 최근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랜만이네요. 이 부분이 이번 최근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지선다로. 법 제72조 병역 의무의 종료. 이 보세요. 화려하잖아요. 70, 69회, 70회, 72회, 73회, 76회, 77회까지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요. 현역, 예비역, 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병역 의무는 몇 세? 40세. 요하고 장난치죠?
까지로 하고 예비역,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력 의무는 군 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 정년, 계급 정년 아닙니다. 연령 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 연령자를 싹 생략하는 거야. 계급의 정년이 되는 해, 이런 식으로. 계급의 연령 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고, 이항도 아울러서 많이 나옵니다. 1항에 따른 병력 의무 기간을 마치면은 장준 부사관의 경우에는 뭐죠? 퇴역입니다. 퇴역. 그 다음에 병 및 대체역의 경우에는 면역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나오죠. 퇴역. 면역. 자, 퇴역은 역종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특례가 되잖아요. 안 가요. 역종이 없는데 뭐. 면역은 좀 다릅니다. 면역은 잠깐 면해준다. 근데 혹시나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다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거를 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면역과 퇴역, 이거 바꿔서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40세까지로 하고 되어 있는 40세까지로 한다. 이후의 문장은 다 생략해버리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맞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또 따로 빼가지고 이것도 맞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퇴역이 되고 요까지 한다 해가지고 맞는 걸로 나왔고 면역을 예비역으로 바꿔갖고 나왔어요. 사지선달 그게 틀린 걸로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1장 병력 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 보장입니다.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입니다. 요 조항이 사항형으로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자, 1항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회장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 보충력 또는 대체복무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됩니다. 등록 기간이 지났어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에 복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보면은 원래 등록 기간이 2월 28일, 3월 1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3월 한 15일까지는 복학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2항, 1항의 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 인정을 받는 교육시설은 제외입니다. 1항의 학교회장은 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사지선단데 상황에 있는데 맞는 걸로 나왔어요. 맞는 걸로. 3항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려야 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통신장비 시설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담되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만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4항 국방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주객이 변경돼서 나올 수 있겠죠. 주객이 바뀝니다. 국방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적 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2항에 따른 학교회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의 학적 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것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앞서 설명드린 것은 복학보장, 요는 복직보장. 74조 복직보장. 자,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 국지공이죠. 국지고지. 국지공이 아니고 국지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 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가로 해당 기관에서 재직하면서 승선 근무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당 기관에서 재직하면서 복무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휴직하면 돼? 안 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외입니다. 됐죠?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 하게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적,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 국지고는 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해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따져준다, 승진할 때. 그리고 군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 보충력 또는 대체복무원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된다면 엄청 좋았을 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안 하죠.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 보충력 또는 대체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무슨 현역병? 육군현역병입니다. 이거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공군현역병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몇 개월? 18개월 얘기하는 겁니다. 육군현역병입니다. 의 복무기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항 국지고용주는 국지고죠.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 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 및 소집 등의 병력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 가로 재직하면서 승선 근무에 비해 보충력으로 복무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임직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장 소속기관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호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또는 현역 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호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 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사장님한테 가고 충성 신고합니다.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십시오. 됐죠? 자, 시행령 151조 승선 근무에 비해 복무 등 실제 근무기간 산정입니다. 법 제74조 2항 단서에 따라 승선 근무에 비해 보충력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 근무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합니다. 아까 육군 현역병 고기간 18개월.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복무기간으로 해줍니다. 됐죠? 네. 그 막 계산 공식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18개월 미만, 내가 만약에 16개월 했다. 그럼 16개월 그대로 실제 복무기간으로 따져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시행령 제151조의 2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범위입니다. 소집에 의한 승선 근무에 비해 보충력 또는 대체복무위원회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유외지법에 따른 취업 지원 실시 기간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 2에 이거죠. 다른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과 같습니다. 1호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몇 세? 3세까지 연장.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몇 세? 2세까지. 1년 미만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1세까지 연령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법 제74조의 2 채용시의 우대 등 1항 국유예지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간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 근무예비역, 보충력, 가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입니다.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대통령령 이거 공부한 거 있잖아요. 3, 2, 1세 요거거든요. 대통령입니다. 국방부령 아닙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몇 세? 3세 범위에서 3세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됩니다. 2항 승선근무의 비역 보충력 여기는 사회복무요원 제외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몇 개월 전? 6개월 전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보고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됐죠? 자, 참고로 여기 사회복무요원을 왜 제외하는 거죠? 왜 제외하냐면은 다른 법으로 더 좋게 해준 거예요. 병역법에는 안 나와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그 조직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거 못지않은 더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안 해줘 이게 아닙니다. 이 병역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좋게 해줍니다. 됐죠? 예. 자, 이번 시험에 여기에 나왔는데 요거를 8개월로 바꿨어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74조의 3, 병역동원 소집 등의 관련 학업보장입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회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소집 등, 이하 병역동원 소집 등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병역동원 소집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1호 44조부터 54조까지 규정에 따른 병역동원 소집, 병역동원 훈련 소집, 병역동 전시근로 소집 또는 전시근로 소집 점검. 2호 대체역에 관련한 법률에 따른 예비군 대체복무, 이하를 예비군 대체복무를 합니다. 의 소집. 3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원판정검사, 해열병 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 재검사. 네. 이번 시험에 또 여기 이번 시험에 이걸 냈거든요. 네, 엄청 쉽게 나왔어요. 결석으로 처리 어떻게 나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맞는 걸로.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죠. 네. 처리한다 그러면 틀린 건데 할 수 없다라고 맞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 제74조의 4, 병역동원 소집 등의 관련 직장보장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또는 고용주, 국지고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역동원 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병역동원 소집 등의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입니다.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유예지법 또는 보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호 군복무, 가로, 징집, 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까지 포함.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유족, 전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 자, 이거 잘 보세요.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입니다. 자, 1호하고 2호하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병역동원 소집 등, 가로,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2항에서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킨 겁니다. 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가로, 병역동원 소집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역동원 소집 등의 해제 후 기가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한 사람 및 그 가족, 가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 박스 친 거 차이 나죠? 자, 복무 중인 사람은 그냥 전상, 공상, 부상을 하여튼 뭐 질병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요까지만 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전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 나오는 거고요. 2호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일단 의무복무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복무를 할 때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예. 2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 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가로,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에 기가 중인 경우를 포함. 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 가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의 유족, 과, 공상, 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소집 해제된 사람, 가로, 전시군로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까지 포함. 그 가족은 국유예지법 또는 보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력 테스트 있다 없다 끝까지 잘 봐야 되겠죠? 사망 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유예지법 제4조 1항 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지법에
따른 재해사망 공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가로 공무상 질병 포함, 공상을 입고 소집 해제된 사람, 가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까지 포함, 및 그 가족은 국유예지법에 따른 공상공경의 그 가족 또는 보훈지법에 따른 재해보상공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예비군법에도 비슷한 내용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자, 사항. 사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국가의 부담이 아닙니다. 복무 중이면은 그 해당 맡고 있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그 기관의 부담으로, 그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합니다. 5항 55조 1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57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학생 군사교육 중에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1항과 4항을 준용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그대로 준용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6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건 뭐죠? 국가의 부담입니다. 국가의 부담. 자, 위에 차이가 뭐죠? 위에는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고, 요거는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복무가 이제 다 마치고 뭐 병역동원 소집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속된 복무기간이 없잖아요. 국가잖아. 네,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맞죠? 자, 국가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에 해당한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합니다. 1호 관련 조항에 따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재신체검사를 포함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이하 병역판정검사 등이라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일컫는 겁니다.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76회 직간접적인 영향.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여하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됐죠? 쉽게 나왔죠? 자, 2호 징집 또는 소집. 이걸 또 가로로 쳤어요. 대여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논산훈련소 이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 어디 소속돼 있는 기관이 없잖아. 그럼 어디 부담? 국가 부담입니다. 위에는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 공무원 여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된 기관의 부담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3호 병역동원 소집 등. 이게 가로로 나섰습니다.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4호 병판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에 지체 없이 이거 가로 지체 없이 가로로 났습니다. 기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 자,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제152조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입니다. 법 제75조 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유예지법 또는 보훈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시행령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입니다. 치료. 자, 1항 법 제75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 가로, 사회복무요원이 33조의 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중인 경우에는 교육 중에는 그 해당 교육시설 기관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장을 복무기관장으로 봅니다. 이하 복무기관장을 153조의 5, 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는 같습니다. 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신청서, 가로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입니다. 치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공공단체 의료기관, 이거 뭐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공공단체 의료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의료원, 천 국립의료원.
혹시 그 제미나이나 그 챗 GPT 찾아봤죠? 맞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국가나 이거를 잘못 해석해갖고 그게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는. 공공단체 의료기, 있다고 보십시오, 그냥. 그러려냐 넘어가십시오. 원자력 뭐 이런 거 같은, 원자력 병원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교통공단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좀 안 맞나? 하여튼 좀 애매한데, 그냥 공공단체 그게 그러려냐고 넘어가십시오. 국지공역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공무기관의 소재지나,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를 찾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죠? 네.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지 공공단체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장은 지병장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바꾸면 지금 틀리기 십상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2항, 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받은 국지공공단체의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 능력의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과 협의해서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3항 72회 때 나왔던 문장이고요. 법 제75조 5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중에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 맞죠? 직접적인 원인이 돼야 됩니다.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학생입니다. 학생 군사교육 중에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생 군사교육 실시 일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72회 때는 총장으로 바꿨었습니다. 군사교육 소집은 국방부 장관, 학생 군사교육은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 됐죠? 자, 4항 법 75조 6항의 1호, 2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항, 2항 및 5항 가로 법 제75조 6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병무청장, 지병장, 병무시청장 포함 또는 중앙병력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을 포함 또는 중앙병력판정검사소로 봅니다. 막 병판검사 그런 것들하고 뭐 그런 거하고 이렇게 연계돼갖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오. 5항 1항 및 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네, 복무기관장이 부담합니다. 국가 부담 아니죠? 근데 이미 사회복무요원 당사자죠.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이거 잘 보세요. 치료일입니다. 부터 최대 3년 기간 동안. 치료일 이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료일 이후 그 3년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국유해지법 또는 보훈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되니까 제외됩니다. 6항 법 제75조 사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기준과 범위 및 사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 기준과 지급 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법 제75조의 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자, 1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이게 70회 때는 맞는 문제가 나왔는데 74회 때는 요거를 가로쳤어요. 74회. 사복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 가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이 예비문법에 이거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공공단체에 빠져있죠. 네. 이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내용은 똑같아도 차이가 있죠. 네.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이중 그 지급이 되니까. 자, 2항. 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합니다. 자, 3항 1항과 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요거 또 가로로 나왔고요. 76개 때 가로로 나온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4항 병력동원 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마찬가지 재보상금을 지급하고, 요게 이제 예비국보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제75조 6항 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보상금, 휴업보상금 가로로 나왔는데 이 바꿔치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비국보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5항 제4항에 따른 재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 1을 준용합니다. 시행령 153조의 2 재보상금의 종류. 1항 법 제75조 2에 따른 재보상금은 공부했잖아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눕니다. 2항 법 제75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 해당 지자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합니다. 복무 중이니까 중요한 거는 해당 국지공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대통령은 아닙니다. 아까 액수, 범위, 액수, 돈, 이런 거 나오면은, 액수와 지급,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령. 자, 시행령 제153조의 3, 사망보상금입니다. 1항,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복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해야 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항, 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53조의 4, 장애보상금. 자, 1항,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복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합니다. 2항은 삭제가 됐고요. 3항은 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인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직청장 포함에게 신체 등급이 아닙니다. 무슨 등급? 신체 장애 등급. 주의하셔야 되겠죠? 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4항, 사망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병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판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자, 사복요원하고 대체복무요원 나왔다고 군병원 나오면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의 신체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국가가 아니고 지병장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복무기관장이 부담하면 돈은 네가 해. 돈은 복무기관장이 내셔, 이겁니다. 맞죠? 자, 5항, 사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153조의 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체 등급이 아니고 신체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하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6항 복무기관장은 5항에 따라 지방령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항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바뀌죠. 장애보상금을 이미 지급했던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시행령 153조의 5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명문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2조에서 그냥 위원회라고 합니다. 를 두는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합니다. 자,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포 50. 야, 보상하려면은 절반 딱 떼가지고, 응? 거두절미에 딱 간결하게 절반 주든지 아니면 다 주든지 50% 주든지 100% 주든지 150. 됐죠? 72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고요. 3항 네? 네.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지방명문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항 위원회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명문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해야 합니다. 5항 위원회 회의는 재정 있는 가반수의 출석에 기여하고 출석 인원의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6항 위원장은 신체 장애 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장 법 33조 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회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장 법 제33조 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실시기관장은 아까 앞에도 나가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예를 들면은 직무교육도 받고 무슨 교육이에요? 기본교육 받잖아요. 복무기본교육. 그 교육 받을 때 그 교육실시기관장이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연계지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교육실시기관장이 나왔지? 그겁니다. 됐죠? 교육받다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7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항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법 75조의 3 보험가입 등입니다.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지공은 등은 75조 제4항에 따른 치료비, 그 다음에 75조의 2 1항에 따른 재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2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국방부 장관입니다. 위에는 1항은 국지공이었고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상근하고 현역병. 3항 국방부 장관은 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지금 좀 속도가 빠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4항 국방부 장관은 2항 및 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업무를 일부를, 전부 아니죠.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게 아니죠.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 76조 병력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고용주 국지고 공공단체는 아닙니다. 국지고는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됩니다. 다 기피하고 이런 친구들이죠. 1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확인실제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호 징집,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호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항은 주어가 뭐죠? 고용주가 빠져있죠. 왜냐하면 뭐 특허, 허가, 인가, 면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그래서 1항에 나와 있는 주어, 2항에 나와 있는 주어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각종 간허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또는 지정 이하 그냥 줄여서 특허 등이라 합니다. 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됩니다. 3항 병무청장은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항에 따른 간호업의 특허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 국세청장입니다. 요와 장난쳐도 쳤어요. 국세청장입니다. 특허의 소유 뭐 이렇게 나오면 국세청장. 이게 사업자 등록 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4항 병무청장은 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을 2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 들어가면 안 되죠. 특허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5항 70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출첵이죠에 대해서는 몇 세까지? 40세까지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예. 취직도 안 되고 특허 이런 것도 안 해준다. 예. 다만 귀국하여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0세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예, 그것도 그렇고 병역 의무 종료 그것도 있고 예체, 출첵이기.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령 154조 병역 의무 채용 시의 병적 확인입니다.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 국시고는 고가 병역 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간호업,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 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복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 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 국지고용주는 다음 각호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1호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병적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호 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 대상자, 그 해당 대상자죠. 또는 각종 간호업,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럼 갖고 와 임마. 이래 되는 거죠. 지방명청량에 대한 병적 조회 또는 병역 의무자의 병역증, 전역증 또는 병적 증명서의 제출. 2항 지병장은 1항 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날짜 없습니다.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답해야 됩니다. 지병장이 해당 그 총장이나 저 맨 앞에 소속 부대장한테 병적 조회를 한다. 그때는 날짜 나오죠. 10일. 10일이네. 차이가 있죠. 여기는 지체 없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3항 국지고용주가 1항 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자, 12항 병무행정 파트입니다. 자, 번째 77조 병무행정의 주관입니다. 1항 징집,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합니다. 여기 지원 들어가면 틀립니다. 지원 빠져 있습니다. 2항 병무청장은 주어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에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중치라고 해요. 병무청장은 중치. 시행령 넘어가 보겠습니다. 155조 처분의 취소. 자, 주어가 지병장. 지병장은 병무지청장, 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형에 따라 행한 통지 및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여기는 또 변경자가 들어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장 나오면
중치변.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치변. 됐죠? 네. 법 제77조에 2. 확인신체검사 등입니다. 요거 시험 자주 나옵니다. 1항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청장 포함은 주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력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얘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심스러워. 확인신체검사. 딱. 1호 12조 1항에 따른 신체 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몇 급부터?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의 처분을 받은 사람. 4급부터 7급. 2호 65조 1항 1호 전공질신. 4항 65조의 1항 다 아픈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에 따라 병의 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들. 의심스러워. 2항 주어 계속 지방병무청장으로 나옵니다. 확인신체 검사에는 병무청장이 안 나옵니다. 지병장은 이게 가로로 나왔었죠. 가로로 병무청장으로 나왔었습니다. 1항에 따른 확인신체 검사 결과 병역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해야 됩니다. 3항 1항에 따른 확인신체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것도 코드 확신, 방, 절, 대. 확신, 방절, 대. 자, 시행령 155조의 2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입니다. 1항 법 제77조의 2 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1호하고 2호하고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사유로 전시근로약 편입 또는 소집해제 등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합검사에서 합격한 사람들. 안과가 들어가 있죠. 안과가 들어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둘 다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안과 이렇게 운전면허. 자 2호 안과 빠져있죠.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약 편입 및 소집해제 등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여기는 그냥 각종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각종 자격 면허는 안과가 빠져 있습니다. 네. 운전하는데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 맞죠? 네. 3호 병역 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호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 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항 지병장, 지청장 포함은 77조의 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의 면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확인신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2 제1항을 따릅니다. 주어 뭘로 나오죠? 지병장으로 나왔죠? 3항 마찬가지. 지병장은 72회 때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2항에 따라 확인신체 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 대통령은 아닙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 검사 통지서. 자 뒤에 보세요. 통지서 서류잖아요. 제가 서류 양식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대통령 쪼잔하게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국방부령 확인신체 검사 통지서 그렇게 연결 지십시오. 그 내용이 아닌데 이해가시죠? 예, 국방부령입니다. 을 검사일 며칠 전?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병역 의무보고 통지서하고 똑같죠? 다만 병역 멘탈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 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며칠 전?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항 계속 지병장입니다. 지병장은 이 항에 따라 확인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 멘탈이 의심되거나 병역 처분 당시에 그러니까
병판검사 때 병역처분 당시에 맞죠?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되며 이항의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5항 지방묘무청장은 사항에 따른 확인 신체 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 면탈이 자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일단 먼저 뭐를 줍니까? 바로 확인 신체 검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소명 기회를 줍니다. 한번 소명 기회를 줘야 하면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탈이 이제 의심이 아니고 인정되면은 수사기관에다가 그때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심되는 거, 뭐 인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뭐 구분이 되죠. 6항 지병장은 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 면탈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 면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각호 구문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1호하고 2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약간 구분이 됩니다. 1호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여기에 해당하게 된 이후에 그 후에 65조 1항 1호 전공 1심 같은 조 사항 또는 65조 1항 아픈 거 질병과 관련된 그로에 따라서 병역 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 면탈 행위에 근거한 병역 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할 것. 다 보면은 마친 사람들이에요. 마치고 나서 병역 처분이 위법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병역 처분이 변경되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병역 처분 그 직전에 처분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후에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전시구역에 편입된 경우, 그 다음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입니다. 자, 근데 2호는 조금 다르죠. 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우에는 병역 면탈 행위에 근거한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11조도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판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초로 돌아가서 병역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구분 가시죠? 7항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외에 나오면 병무청장 아까 전에 확신, 방절, 대통령 확신, 방절, 대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27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국민건강보험까지 하고 싶은데